수지는 결혼 초기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아니,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존경했죠. 친정 엄마처럼 따뜻하고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앞으로는 자기가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넌 내 딸이라고. 그 말에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집살이가 두려웠던 수진에게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완벽했습니다. 명절 때도 며느리가 뭘 하냐며 부엌 출입을 막았고, 친정 방문도 자주 다녀오라며 오히려 권했죠. 남편 민석 앞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다고, 자기가 복받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수진에게 말하곤 했죠.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2년 만에 깨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수진과 민석은 급히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죠. 무슨 일이냐고.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몸이 좀 안 좋다고,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약해졌다고, 혼자 있다가 무슨 일 생길까봐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너희 집 살 때 돈 보탰던 거 있잖냐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형편이 어렵다고, 이제 갈 곳도 마땅치 않다고. 그 말에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전세자금 일부를 보태준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돈이 없었다면 지금 집에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민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랑 같이 살자고.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그동안 잘해주신 분을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자기가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한테 패 끼치기 싫다고 했지만 눈빛은 이미 받아들인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렇게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수진네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짐을 풀면서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수진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모셔야 한다고.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문 앞을 지나가는데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이제 됐다고, 합가 성공했다고, 이제부터 자기 세상이라고. 목소리는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씩씩하고 뭔가 승리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수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자기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민석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수진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어머니는 좋은 분이라고, 자기가 예민한 거라고. 하지만 그 생각은 머지않아 완전히 부서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될 지옥을 그때의 수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식탁에 앉아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라고, 잘 지내보자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을 수진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합가 첫날 아침은 평온했습니다. 민석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수진을 도왔죠. 민석이 아침으로 뭘 좋아하냐고 물었고
수진이 된장찌개라고 답하자 자기가 해주겠다며 수진을 앉혀놨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였죠. 민석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역시 자기 엄마 손맛이 최고라고 엄마랑 사는 게 어떻냐고 물었어요. 수진은 웃으며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석이 현관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수진은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앞에는 전날 밤 수진이 끓여둔 전복죽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주말에 갖다 드리려고 정성껏 끓인 거였죠.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더니 그 전복죽 그릇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그건 친정엄마 드리려고 한 거라고 말하려는 순간 시어머니는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죽을 쏟아부었어요. 수진이 소리쳤죠.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내 아들 돈으로 내 엄마 효도까지 하냐고 내 엄마는 보리밥이나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다정하던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정 얘기는 자기 앞에서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했죠.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거실로 가버렸고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TV를 켰습니다. 수진은 싱크대에 흘러내린 전복죽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 번뿐일 거라고 어머니도 새 환경이라 예민하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며칠 후 수진은 용돈을 모아 시어머니께 명품 스카프를 샀습니다. 그동안 잘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포장된 상자를 건넸죠. 시어머니는 상자를 열어보더니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얼굴에 던졌어요. 이런 싸구려 모델은 요즘 백화점 매대에서도 안 판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얼굴에 맞은 스카프를 멍하니 잡았어요. 환불해서 자기 아들 보약이나 지어오라고, 그게 진짜 효도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스카프를 내려다봤습니다. 3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어요. 한 달 용돈을 모아 산 거였죠. 저녁 민석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용기를 내어 말하려고 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어땠는지 말하려고요. 하지만 입을 열었다가 도로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고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수진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요즘 어머니가 자기한테 좀 심하게 말씀하신다고 말했죠. 민석의 목소리에 방어적인 기색이 섞였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되물었어요. 수진이 설명하려 하자 민석은 엄마 건강이 안 좋으니 예민하신 거라고 수진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모시고 살기 싫은 거냐고, 그럼 처음부터 왜 합가하자고 했냐고.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그날 밤 수진은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요. 옆에서 민석은 코를 골며 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요.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참으면 된다고,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두 얼굴은 이제 겨우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하루는 지옥이었어요. 아침에 민석이 나가면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고, 짠 거 먹으면 신장 나빠지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거냐고 했죠. 청소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바닥에 먼지가 보인다고, 눈이 달렸냐고 물었습니다. 빨래 개는 것 좀 보라고, 잘하는 게 없다고 말했어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모욕을 들으며 살았죠. 하지만 저녁 6시만 되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는 180도 달라졌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다고 어머니가 뭐 도와줄까 하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석 앞에서는 언제나 자애로운 시어머니였죠.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건지요. 어느 날 참다 못한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사람이라고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마침 일찍 퇴근한 민석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죠. 민석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어요. 자기가 늙고 병들어 짐이라고 그냥 죽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쳐다봤죠. 그 눈빛에는 비난이 가득했어요. 대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어머니가 먼저 그랬다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자기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미안하다고요. 그 말이 더 끔찍했습니다. 마치 수진이 정말로 무언가를 한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민석은 시어머니를 방까지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수진에게 말했죠. 아픈 분한테 좀 참아달라고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친정 엄마가 반찬을 싸들고 왔습니다. 된장이랑 김치 담가왔다고 했어요. 수진은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수진은 아니라고,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했죠. 친정 엄마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수진이 엄마 왔냐고, 참 자주도 온다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거실에 있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병색이라곤 전혀 없는 얼굴이었죠. 친정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어머님 건강 안 좋으시다며? 근데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신다. 수진이 응 하고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과일 그릇을 내려놓고 얼굴을 찡그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이고 심장이 라고 말하며 마치 정말 아픈 사람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어요. 바로 옆 주방에서요. 1초 만에 바뀌는 시어머니의 태도를요. 민석이 시어머니에게 달려가고 수진이는 외면당하는 모습을요. 친정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은 엄마의 얼굴을 보고 깨달았어요. 엄마가 봤구나. 엄마가 다 봤구나. 친정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괜찮다고, 자기 괜찮다고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증거를 모으라고 했어요. 녹음이든 뭐든요.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혹시 모르니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죠.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진실을 밝히고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인터넷에서 초소형 가정용 CCTV를 주문했습니다. 민석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동안 수지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책장 뒤에 하나, 부엌 선반 위에 하나, 복도 시계 안에 하나씩요. 그리고 핸드폰 녹음 기능도 항상 켜두었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민석 앞에서는 천사였고 수진 앞에서는 악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어요. 평소에는 심장이 안 좋다며 누워만 있던 사람이요. 수진이 빨래를 널고 있는 사이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경쾌한 트로트 음악에 맞춰 신나게요. 수진은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춤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춤추면 안 되냐고 물었죠. 수진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건강? 그거 믿었냐고요? 병원도 안 갔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걸로 수진네 집에 들어온 거라고 말했어요. 수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죠. 민석한테는 절대 못 말할 거라고 누가 믿겠냐고 효자 아들이 엄마 말을 믿겠냐 며느리 말을 믿겠냐고요.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고 고기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삼겹살 구워 먹어야겠다고 수진은 저녁 준비나 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후라이팬에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기를 못 먹는다던 사람이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지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걸 알았죠. 춤추는 모습도 고기 굽는 모습도 비웃는 얼굴도요. 며칠 후 수진은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 몰래 친구들과 전화하며 자랑하는 소리도 녹음했어요. 눈물 좀 흘렸더니 바로 합가했다고 며느리는 완전히 장악했다고 말하는 거리요. 시어머니가 수진이 차려놓은 상을 발로 차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이런 음식을 사람 먹으라고 내놓냐고 개 밥상 같다고 말하는 모습도요. 시어머니가 수진의 옷장을 뒤지는 모습도 담았어요. 명품 하나 없다고 민석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투덜대는 거리요. 모든 것이 카메라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민석이 그날 일찍 퇴근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통은 7시인데 오늘은 5시에 온다고요. 수진은 즉시 계획을 세웠어요. 저녁 준비를 평소보다 일찍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이 차려놓은 상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뭐냐고 반찬이 겨우 4가지냐고 했습니다. 수진이 오늘은 민석이가 일찍 온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래서 뭐가 어쨌냐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상을 엎었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어요. 국물이 사방에 튀었죠. 다시 제대로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석이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거였죠. 민석은 거실로 들어서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깨진 그릇들, 엎질러진 음식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민석은 모든 것을 봤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짜내려 했습니다. 민석아 이건 하고 말하려 했지만 민석이 소리쳤어요.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병원도 안 갔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TV를 켰어요. 화면에 홈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춤추는 시어머니, 고기 굽는 시어머니, 수진을 모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요. 화면을 바라보는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화면에서는 계속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민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이게 진짜냐고 엄마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마지막으로 눈물 연기를 시도했습니다. 민서가 아들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짜내려 했어요. 하지만 거짓 눈물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엄마가 외로워서 그랬다고, 질투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이 질투요? 라고 되물었죠. 며느리를요? 라고요. 시어머니가 민석과 수진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래서 수진이를 괴롭힌 거냐고, 그것도 모자라 건강까지 거짓말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을 열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모든 증거가 화면에 있었으니까요. 민석은 엄마 짐 싸시라고 말했어요. 오늘 당장 나가시는 게 좋겠다고 민석이 말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석아, 나 내 엄마라고 소리쳤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자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냐고, 수진이가 말했을 때 믿지 않았던 게 얼마나 미안한지 아냐고 말했어요. 수진을 보고 여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죠.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이제 알았으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석의 옷을 붙잡았어요. 민석아, 제발 엄마 갈 데가 없다고 애원했습니다. 민석은 차갑게 말하며 손을 뿌리쳤어요. 건강하시잖냐고, 거짓말이었잖냐고요. 시어머니가 그게 아니라고 하려 했지만 민석은 1시간 줄 테니 짐 싸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수진과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노려봤어요. 내가 다 꾸민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때 민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진정하시라고, 제발 그만하시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달래지 않았어요.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도 이제 아무도 몰랐죠. 1시간 후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너희 후회할 거라고 마지막까지 독한 말을 남겼어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호텔에 머무르시라고, 집 구하는 동안 필요한 건 지원해드리겠다고요. 그리고 통장을 하나 건넸어요. 집 살 때 보태주신 돈이라고 돌려드릴 테니 이걸로 새로 시작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통장을 받아들고 문을 나섰어요. 거실에는 고요만 남았어요. 민석은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은 남편의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축. 그제야 민석이 말했어요. 여보, 나 엄마를 내쫓았어 라고요. 수진은 남편을 꼭 안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자기를 낳아주신 분인데 이렇게 내보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수진은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석이 얼마나 힘들지 알았어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엄마는 엄마니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고요. 당신은 어머님을 끝까지 믿으려 했고 자기를 지키려 했던 거라고요. 당신 탓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민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은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석이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수진에게 정말 미안하다고요. 진작 믿었어야 했는데, 진작 수진 편이 되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았다고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고, 그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했어요. 민석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수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맞는 일이라고, 당신은 잘했다고,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대답 대신 수진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먼저 일어났어요. 민석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진은 아침을 준비했어요. 민석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조금 뒤 민석이 부엌으로 왔어요. 수진은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으라고.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어요. 밥을 먹다가 민석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맙다고요. 수진이 되물었어요. 뭐가?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자기를 탓하지 않아줘서, 곁에 있어줘서요. 수진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라고요. 민석도 작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평화는 이렇게 천천히 찾아오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고 또 참다가 결국 혼자만 힘들었던 기억들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건 복수가 아닙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폭력은 결국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수진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혔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민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엄마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켰습니다. 진실을 선택했고 상처를 함께 보듬었어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그게 진짜 삶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